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물리학과 그리고 토모큐브 CTO로 있는 박용근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토모큐브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토모큐브의 핵심 비즈니스에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이 분야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는 Innovate the way we see the life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을 더 잘 들여다보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세포를 왜 관찰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연구자들이 생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세포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물성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진단을 위해서 세포나 조직에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분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최근 진단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보면은, 하나는 분자 진단, 세포 표면에 어떤 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세포의 종류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분자 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전체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세포 속에 있는 또는 바이러스에 있는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시퀀싱을 읽은 다음에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질병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와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크게 진단에 이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큰 축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세포의 형태를 가지고 진단을 해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조직 세포에 있는 세포의 핵의 모양이 암에 걸리면 모양이 이상해진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질병을 진단해왔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퀄리테이티브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특히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매뉴얼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세포의 영상을 얼마나 우리가 더 잘 찍을 거며, 그리고 AI를 통해서 잘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 현미경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이 보라색으로 나타내 있는 거는 암세포입니다.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암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CAR-T라 그래서 면역세포 중에 T세포를 좀 증강을 시켜서 암세포를 잘 인지해서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근에 면역항암 쪽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AR-T 세포가 와서 암세포를 인지를 해서 달라붙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제 붙잡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찍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현미경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냐면요. 한 수백 년 동안 현미경들이 개발이 와서 굉장히 올드 인더스트리고 느리게 발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신기술들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큰 기술적인 점프가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현미경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는데요. 이제 과거에 초기에 현미경이 개발되었을 때는 투명한 세포들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포가 투명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명하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1950년도에 프리츠 저니케라는 네덜란드 물리학자가 나와서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중간에 옵티컬 광학 필터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은 투명해서 안 보이던 세포의 윤곽이 이제 깨끗하게 잘 보이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진단과 연구에 사용을 해왔는데, 문제는 저게 3차원 데이터가 아니고 2차원 데이터고, 두 번째로는 저게 윤곽만 보여주지 어떠한 숫자로 된 정량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90년도 후반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 중에 하나가 세포 또는 조직에 어떤 분자,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를 이제 색깔을 칠해줄 수 있는 형광단백질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파생 기술들이 나오면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성장을 했고요. 그게 이어서 분자 진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특정 분자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시 말해서 세포를 조작을 해서
영상을 얻기 때문에 세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정상 상태가 아니고 이 영상을 얻는데 빨라야 몇 시간, 보통 하루 이상 샘플을 준비를 해야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하루 기다리면 되는데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환자를 왔다 가라 이런 그 시간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었죠. 저희는 그 세포를 살아있는 채로 어떠한 전처리도 하지 않고 세포의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했고요. 3차원 홀로그래피라는 현미경을 이용하면은 살아있는 세포를 현미경에 올려놓으면 이런 3차원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플랫폼,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인풋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AI가 그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현미경 영상에 적용이 되었을 때 이런 영상들을 과거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에 근거해서 아, 얘는 암세포, 얘는 무슨 세포라고 구분을 했다라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구글과 이제 그 페이스북이 투자한 여러 가지 그 연구소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현미경 영상, 염색 또는 형광단백질이 발현된 영상을 그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어떤 세포를 구분한다던가 세포의 종류를 알아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진단까지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방법으로 AI를 적용하고 있지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원래 데이터가 나오는 현미경 기술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루 이상 걸려서 영상을 얻었던 거에다 영상을 AI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환자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몇 분 안에 세포 영상을 얻고 바로 AI를 적용해서 그 필요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게 진단과 연구에 사용될 수 있겠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차이겠습니다. 저희 그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연구하던 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에 창업이 돼서 이제 5년째 된 회사고요. 그 연구용 시장에서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에서 나온 영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 진단 장비로 갈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 이제 팀이 35명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민현석 박사가 이끄는 AI 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원리를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은 엑스레이 CT의 레이저 버전이다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레이 CT라는 거는 이제 환자 또는 사람이 그 CT 기기 안에 들어가면은 3차원 엑스레이 빔이 사람의 몸을 훅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원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엑스레이 그 빔이 사람을 쪼여주는 각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360도에서 얻는 그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된 엑스레이에 대해서 여러 장의 2D 엑스레이 이미지를 찍게 되면요, 컴퓨터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3차원 데이터로 복원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조직과 장기를 그 칼로 째지 않고서도 3차원 영상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엑스레이 CT인데요. 저희가 이제 똑같은 거를 엑스레이가 아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사람 몸속을 보는 게 아니고 세포 속을 보는 원리로 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 두 개의 기술이 그 물리학 관점에서는 같은 수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구현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현미경을 저희가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이런 게 작동을 한다, 어떻게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오다가 2015년도부터는 창업을 통해서 이 기술을 패키징해서 그 커머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현미경을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를 알리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던 시장에 저희가 들어가서 뭐 속도를 빠르게 한다, 가격을 낮춘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없던 이런 시장,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세포를 조직 없이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간을 이런 기술과 분야에 대해서 알리는 노력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럼 이걸 어디에 써야 되지? 라는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제 여기서 AI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데 그 AI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살아있는 세포를 바로 어떤 전처리 없이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세포에 그대로 살아있는 그 해피한 상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거는 그 뇌 조직에 있는 뉴런셀을 저희가 염색 없이 살리면서 계속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영상은 이제 살아있는 암세포
안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AI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기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요약을 저희가 한마디로 좀 드리자면요. 우선 이제 크게 그 세 가지로 기술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나뉘냐면요. AI로 영상을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배경이 어디고 어디가 물체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 이 강연장의 사진을 찍었을 때 어디가 의자이고 어디가 배경에 해당하는 의자이고 어디가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인 관객분들이신지를 AI가 자동으로 구분해주는 그런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의자, 다시 말하면 배경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첫 번째 앉아 계신 분은 얼굴을 특성을 분석해 봤더니 동양인의 남자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분은 특성을 분석해 봤더니 서양인 여자다.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AI 기반의 영상 분석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인퍼런스라 그래서 AI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역할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사진을 여름에 찍은 사진과 똑같은 풍경을 겨울에 찍은 사진을 찍어서 페어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건물에 대해서, 다양한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페어드된 영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 AI가 여름과 겨울에 해당하는 특성을 추출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이렇게 페어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예를 들면 63빌딩의 사진을 여름에 찍었을 때의 그 풍경을 AI에 넣어주면은 이걸 마치 겨울에 찍었다라면 어떻게 나올지 눈도 만들어주고 배경도 눈구름이 있었을 때 희뿌연 그 사진에 더해져서 마치 겨울에 찍은 것처럼 만들어주는데 사람이 거의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세 번째 AI 기술이 인퍼런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칼티 세포와 면역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에 저희가 이미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세그멘테이션 기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표현된 칼티 세포와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보라색으로 표현된 암세포와 파란색으로 표현된 칼티 세포가 있는데 사실 세포는 투명하거든요. 이 색깔을 누가 칠한 거냐면 AI가 칠한 겁니다.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찍어서 저희가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생긴 거는 암세포이고 저렇게 생긴 거는 칼티세포야 라고 줬을 때 자동으로 배경을 날리고 어떤 게 칼티세포인지 3차원 데이터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아이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칼티세포도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이 작업을 만약에 연구자가 사람이 매뉴얼리 했다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2차원 그림판에서 손으로 세그멘트를 따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3차원 데이터에서 사람이 손으로 볼륨을 따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영상으로 10시간짜리 동영상이 나온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바이오로지컬 분야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 머신러닝부터 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왔고 적용이 되어 왔지만 이런 3차원 세포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아이디를 하는 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사용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분야고요. 이런 기술들은 저희 현미경으로 찍은 영상에 바로 적용이 돼서 사용자들이 다음 분석, 사용자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세포의 특성을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 과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포를 땄다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세포인지 알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분야에 사용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폐혈증과 같은 감염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급성 폐혈증에 걸려서 고열과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응급실에 갔다라 그러면은 이 환자가 어떠한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폐혈증에 걸렸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프로세스는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을 채취를 해서 이 안에 박테리아가 있을 텐데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양을 합니다. 박테리아가 잘 자랄 수 있는 온도와 영양분을 주고 2, 3일 정도 박테리아를 키우면은 처음에는 어떤 볼륨당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커가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박테리아가 될 텐데 그 정도 농도가 되면은 기존의 박테리아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기계에 넣어서 측정 장비에 넣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혈액에는 예를 들면 어떤 대장균이 발견이 됐네, 어떤 박테리아 스피시스가 있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한 가지 박테리아 종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박테리아들이 그 안에 있는 세부 분류에 따라서 특정 항생제의 반응을 죽을 수가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항생제 저항성과 감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박테리아 종류를 안 다음에 다시 그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여러 개를 넣어서 같이 키워 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키우다 보면은 이 박테리아가 이콜라인데 얘가 어떤 항생제에 죽는구나 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그때 그 항생제를 환자에 투여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폐혈증과 같은 질병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세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전에 보통 대부분의 환자는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은 3가지 또는 5가지 종류의 항생제 칵테일을 많이 흔히 발견되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항생제를 일단 치고요. 환자 예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하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그 기간을 견딜 수가 있지만 노약자나 아니면 몸에 어떤 지병이 있는 분들은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폐혈증의 사망률이 3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살아있는 세포를 전처리 없이 3천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박테리아의 3천 영상을 저희가 찍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종별로 박테리아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 일은 폐혈증과 같은 감염 질환에서 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 종류를 19가지에서 20가지라 그러면은 각 종별로 저희가 사전에 박테리아를 수백 개 정도를 미리 찍어놔서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어떤 피처를 따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박테리아가 왔을 때는 컬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배양 과정 없이 이 박테리아 하나를 저희가 찍은 다음에 이거를 AI를 이용해서 돌리면은 이게 어떤 박테리아였다. 이 종을 알 수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항생제까지 같이 넣어서 본다라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들이 항생제에 반응하는 게 실제로 거시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볼 수 있지만 작은 싱글셀, 박테리아 싱글셀 수준에서는 한두 시간이면 반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과거에는 일주일씩까지 걸릴 수 있던 항생제의 종류를 찾는, 다시 말하면은 이 폐혈증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수분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결과가 이제 한 95%의 정확도로 저희가 진단을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것까지 지금 검증을 해놓고 지금 여러 병원들과 같이 환자의 샘플들을 이용해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확장이 되면은 백혈구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백혈구의 종류를 구분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백혈병과 관련된 질병의 진단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백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요.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혈액에 있는 기본적인 파라미터, 적혈구의 개수나 백혈구의 파퓰레이션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거기서 이상 수치가 발견이 되면은 환자의 골수, 엉덩이 뼈에 있는 골수를 채취해서 다시 현미경 위에 올려서 염색을 한 다음에 현미경 위에 올려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의 모양이 이상해진 거를 보고 어떤 암인지 혈액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을 내리십니다. 근데 문제가 이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더 큰 문제는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현미경 영상을 많이 판독해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좀 짧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자 진단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니 다시 환자를 병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환자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 백혈구만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 특정 백혈구 표면에 있는 그 항원항체를 이용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어떤 백혈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팩스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카운팅을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거의 정확하게 특정 백혈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이 검사 비용이 그 국가별 보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고 검사 결과도 빠르면 하루 안에도 나올 수 있지만 보통 며칠을 기다리거나 일주일까지 검사 결과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또는 하루 이내에 대응을 해야 되는 급성 백혈병 환자들 경우에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본 방향은 이 백혈구의 모양을 보시면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저거 뭔가 다르다. 그걸 가지고 내가 진단을 해온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표준화 정량화해서 AI로 자동화하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또는 골수에 있는 백혈구를 저희가 다양한 그 종류별로 미리 찍어 놓고요. 그 종류별로 찍힌 백혈구를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학습을 하면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은 3차원 데이터에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을 때 A라는 종류의 백혈구이고 또 다른 종류의 피처를 가지고 있으면 B라는 종류의 백혈구다라는 그 내용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적용을 하면은 이 실제 백혈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백혈구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이제 백혈구의 어떤 그 리니지라 그래서 백혈구의 분화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 정상인에서 많이 발견되는 백혈구들이 혈액에서 발견되는 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모양이 이상하게 변형된 백혈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빠르게 진단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 이상씩 걸리던 프로세스를 저희가 3분에서 5분 안에 모든 검사 결과를 주기 위한 그런 새로운 개념의 그 의료 체외 진단 기기를 저희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과거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수동으로 하려면 할 수 있었던 방식을 저희가 AI와 3차원 홀로그래픽 현미경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또 집중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과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3차원 영상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걸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사람들이 못 봤던 정보를 추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서 오늘은 그 내용에서 삭제를 했는데요. 크게 2가지 내용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그 어떤 항암제를 저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 최근에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면역 항암제가 이제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가격도 비싸고 이 특정 항암제가 같은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여러 명에 적용을 할 때 어떤 환자는 약에 반응을 하고 어떤 환자는 약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가 이 약에 반응을 해서 치료 효과를 볼지 말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 그러면 수천만 원 정도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이후의 과정을 세이브하고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그 환자의 혈액세포 또는 환자의 암세포를 저희가 미리 추출을 해서 그 세포의 3차원 영상들을 찍어 놓으면은 과거에 미리 학습된, 다시 말해서 과거에 저희가 다른 환자의 혈액 세포에 어떤 항암제를 처방을 했을 때 이 항암제가 들을지 안 들을지를 이제 정보를 미리 가져놓은 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이용을 해서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는 당신은 어떤 항암제를 처방을 받았을 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닐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의사나 환자들이 더 효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인퍼런스라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찍는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의 장점은 빠르고 그리고 세포를 살아있는 그대로 3차원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분자 정보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그 CT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어디가 뼈이고 어디가 조직인지를 알 수 있지만 CT가 펫이랑 같이 사용이 됐을 때 어떤 특정 분자라든가 외부에서 넣어준 프로브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이제 알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 시너지스틱한 질병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부족한 정보는 분자 정보입니다. 세포의 전체적인 윤곽은 나오지만 어떤 분자, 어떤 단백질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연구가 완료가 돼서 거의 그다음에 이제 발표 직전에 있는 결과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겨울에 찍은 사진, 여름에 찍은 사진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현미경 모델 중에 하나는 3차원 형광, 다시 말하면 3차원 분자 영상과 그리고 3차원 홀로그래피, 다시 말하면 구조 정보를 동시에 하나의 세포에서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세포들을 찍어왔고 학습을 시켜왔는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로 학습을 시켰더니 지금부터 찍는 데이터는 분자 정보를 안 찍어요. 왜 그러냐면 분자 정보를 찍기 위해서는 세포를 조작해서 전처리를 해야 되고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살아있는 세포를 바로 현미경으로 가지고 와서 홀로그래픽, 3차원 홀로그래픽 영상만 찍었을 때 버튼만 한번 누르면은 분자 정보를 거기서 추출해냅니다. 근데 그 정확도가 지금 95% 이상 계속 나오고 있고요. 1년, 2년 전에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에 투자한 앨런 연구소라는 곳에서 비슷한 컨셉으로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 자체가 기존 현미경에서 AI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뭐 높은 거는 90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분자 정보들은 50에서 60%를 넘지 못했는데요. 저희는 종류에 상관없이 95%의 지금 정확도가 나와서 이걸 이용해서 다음 단계, 다시 말하면 세포의 연구와 그리고 분자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홀로그래픽 현미경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토모큐브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AI 기술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걸 좀 공유를 드리자면요. 이제는 AI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포텐셜이 있는지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5년 전만 해도 AI라는 기술이 처음 이제 굉장히 넓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시기에는 AI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로버셜했는데, 지금은 이제 AI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에선 더 이상 거부감이 없고 AI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제가 이 토모큐브를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는 AI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굉장히 좋은 통계적인 툴인데, 이 툴이 성공을 하려면은 좋은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잘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런 좋은 툴이 있으니까 이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자가 아니고, 과거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그래서 시간과 돈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던 그런 분야에 AI가 알게 모르게 딱 스며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뷰는 AI가 한 20년 전에 HTML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웹페이지라던가 이런 소스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사실 실제 돈을 버는 회사들은 페이스북과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이런 인터넷 언어나 아니면 인터넷 툴을 이용해서 과거에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사람과의 사람의 인터랙션이라는 거, 유통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I가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되려면은 새로운 분야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분야라는 게 전통적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분야에 고통스러운 문제 하나를 뽑아주는 그런 분야에 적용이 됐을 때 빛을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할 텐데, 굉장히 전문가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질문을 읽어드리자면, 전혀 새로운 객체가 발견될 경우 그것을 별도로 분류하여 나중을 대비하는지요, 아니면 소구하는지요? 아마 AI를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내용에 관련해서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고, 테크니컬한 질문을 깊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루는 문제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의 종류를 구분하는 프로젝트라 그러면은 두 개의 스텝으로 나뉘는데요. 처음에는 학습을 위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박테리아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전 단계에서 생물학적으로 잘 준비가 된, 컬처가 되고 퀄리티가 컨트롤된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얘를 수천 개 찍어도 얘는 어떤 특정, 예를 들면 이콜라이아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저희가 다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되어 있지 않은 언노운 샘플, 실제 최종 어플리케이션은 환자 샘플에서 할 건데,
거기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는 저희가 학습하지 않은 그 박테리아 종에 있는 박테리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학습을 한 종이라도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이유로 또는 바이올로지컬한 이유로 저희가 학습해서 따오는 피처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후반부는 이걸 어떻게 가야 그 실제 인허가나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 좀 논의가 필요한 거라서 저희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연구 단계에서는 그 모든 데이터를 그 소거하지는 않고 지금 다 그 보관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나중을 위해서 데이터의 애큐러시 향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구분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위해서 그 나중을 위해서 대비하는 용도로 좀 쌓아두고 있습니다. 별도 분류하진 않고 우선은 한 번에 분류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는 나오고 있는데 그 떨어진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샘플들을 일일이 추출해내서 뭐 때문에 이 정확도가 떨어진 건지 이유가 뭔지를 좀 스터디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3차원 홀로그래픽 현미경이 국내 병원 및 연구소 등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해외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내 주요 병원에서는 지금 공동 연구, 그 임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그 메이저 대학들과는 메이저 병원들과는 다 여러 가지 주제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아산병원과는 이제 병리학 쪽 연구를 하고 있고 삼성병원과는 이제 혈액 플러스 박테리아 연구를 하고 있고 국립암센터와 연세 서브라스 병원과는 이제 그 유세포 분석이라고 하는 갑상선이랑 또 경부암, 자궁 경부암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희 장비를 또 진단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장비를 연구 목적으로 구입한 그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인 경우에는 저희 현미경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하버드 의대나 아니면 MIT에서 저희 장비를 구입해서 그분들의 연구에 그분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공동 개발을 하는 기관 중에는 이제 존스 홉킨스 병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3차원 홀로그래피 기술과 AI가 적용이 됐을 때 과거에는 진단이 어렵던 어떤 특정 그 암을 조직 세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연구용 장비도 활용이 되고 있고 동시에 그 진단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이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식 함양이나 아니면 그 다음 퓨처 커리어를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라도 또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